분위기 바꿔봅니다. 웃기는 사람들의 노래.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안진영 기자님. 말 그대로입니다. 웃기는 사람들인데 노래까지 한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개그맨인데 노래도 하는 개가수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분들 이 무대 위에서 웃기는 것만으로도 바쁠 텐데 어떻게 노래까지 하게 될지 궁금할 텐데 먼저 세 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분씩 해야 돼요. 네. 네, 첫 번째 소개할 개가수는요. 네. 바로 이분입니다. 유세윤 씨인데요. 네. 유세윤 씨 같은 유세윤 씨, 경우는 아. 벌써 데뷔 12년 차. 이거는 가수로서의 12년 차입니다. 어머.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노래를 불러왔는데 요즘은 잘 안 부르다 보니까 요즘 MZ세대가 볼 때는 옛날 가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네.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가수 휘성의 성대모사 모창을 하다가 실제 휘성 같은 고음을 소화하게 됐다는 조세호 씨입니다. 어머, 조세호 씨 노래 잘해요? 네, 오, 그 덕에 그래요. 여러 앨범까지 내게 됐는데 자세한 네. 소식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고요. 네. 마지막 소개해드릴 분은 누굴까요? 바로 사모님이라는 캐릭터로 유명했던 개그우먼 김미려 씨입니다. 김미려 씨. 네, 김미려 씨는요. 운전해. 네, 그분이잖아요. 네, 아하.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컬리스트 박완규 씨마저 놀라게 한 일명 박규라는 이런 부캐릭터 이름까지 갖고 있는데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세 분만 놓고 봐도 벌써 반갑고 막 웃음 나올 것 같다. 근데 유세윤 씨 노래 잘하는 건 뭐 이미 알고 있는데 MZ 세대들한테는 옛날 가수라고 불린다는 게 더 웃겨요. 먼저 유세윤 씨 관련 얘기 좀 보시고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잘라버릴 거야 너와의 인연들 네가 편히 떠날 수 있게 사실은 내가 정말 못난 내가 너무나 시죠 못난 내 기억을 엿바꿔 먹어 생각보단 괜찮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하지만 아주 조금 놀랄 거야 결혼하자 자 하고 싶어 너랑 영원 약간 이 두 번째 뮤직비디오는 소방차 약간 느낌도 납니다, 옛날에. 그런데 허준 변호사님, 유세윤 씨가 가수로는 12년 차라고 중견 가수예요? 네, 벌써 그게 10이 됐다니 쿨하지 못해 미안해 이 노래 기억하실지 맞아요. 모르겠는데 네. 저도 쿨하지 못해서 미안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울었던 게 20대라서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12년. 나이 나와요. 네, 제가 또 방송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미지 관리에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분이요 지금 뮤지와 함께 UV라는 듀오로 데뷔를 한 게 벌써 2010년이에요. 그게 벌써 진짜 12년 전이라니 그런데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난 것 같은데요. 네. 이 앨범에 수록됐던 이 쿨하지 못해 미안해 이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뭐 코믹하기만 하고 장난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 진짜 노래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태원 프리덤이라든가 그 여자랑 살래요 이런 곡들로 인기를 엄청나게 누렸었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차 느낌이 났던 게 네. 8, 90년대 노래를 기반으로 한 유트로 음악 이걸로 지금 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유세윤 씨에게 이 UV 활동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딱 이미지가 바로 긴 레게 머리 가발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유세윤 씨 말에 따르면 가발이 없으면 UV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항상 가발을 챙겨 다닌다라고 하는데요. 유세윤 씨한테 레게 가발은 아이언맨의 수트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멋진 표현인데요. 네, 레게 가발을 썼을 때 유세윤은 이 평소 유세윤과 완전 180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네. 원래 유세윤은 좀 자신감도 없고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이 레게 가발을 착용하면 락커 정신으로 세상 반항적이고 건방지게 변하면서 자신감 있게 무대를 꾸며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고의 가수가 된 것 같고 세상에서 나 이외에 다른 가수들 다 음악 못해 이런 자신감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레게 가발이라고 합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아이언맨의 수트 같은 능력을 줘요. 이 레게 머리가. 그런데 안진영 기자님, 이 유세윤 씨 노래 들어보면 이 개그맨이 부르는 무슨 코믹한 노래 그런 게 아니라 제 노래에 진심을 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믹은 빼고 노래 자체에 집중을 하는데 요즘 그 부캐릭터, 부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유세윤 씨야말로 원조 부캐, 이 UV로 활동을 해왔었고요. 본인이 직접 작사를 하기도 합니다. 어머. 가사를 직접 쓰기 때문에 다른 아티스트들도 인정해서 피처링으로 참여도 했고요. 네. 아까 또 소개했던 이태원 프리덤에는 지금은 1조 원이 넘는 회사를 키운 박진영 씨가 이 UV를 너무 좋아해서 참여했던 그런 일화도 그래요? 있고요.
네, 뮤지와 유세윤 씨 두 분은 어떻게 해서 UV로 결성이 됐나 많이 궁금하실 텐데 네. 원래 좀 친합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있을 때 5시간 중에 4시간 반 동안은 계속 웃기만 할 정도로 서로를 믿고 좋아하는 사이라고 하고요. 네. 게다가 둘 다 가장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솔한 대화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고 이런 좋은 노랫말을 쓰고 좋은 노래를 뽑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유세윤 씨의 음악은 뭔가 특별함이 담겨 있다는데 특히 가사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예뻤던 너는 어디로 간 거니 네 앞에 우리 쭉쭉 있잖아. 빵빵 날씬이는 도대체 어디 간 거니 귀엽다고 했었는데 향긋하다 했었는데 이제 너는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냥 다 내가 잘못했어 어쩌다 나를 만나 인생이 그리 됐어 다른 놈 만났으면 울지는 않을게요 사실은 할 말 있죠 오늘 밤 약속있죠 늦지는 않을게요 난 정말 나쁜 놈 덕 홀 여기에는 자신의 재능을 담았네요. 이수영 교수님, 네. 마지막 이 두 번째 본 이 영상은 술 마시러 나가기 위한 진짜 영상 같아요. 네, 뭐 지금 가사가 아주 그냥 뭐 아주 신기하다 네. 이럴 정도로 빵빵 터집니다, 진짜. 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러니까요. 뭐 가사로다가 아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가사의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을 것 같아요. 전곡을 찌르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은 뭐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얻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남편분들이요, 뭐 친구든 지인 만나러 잠깐 나갔다 올게 하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 노래가 진짜로 글쎄요 공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와, 근데 유세윤 씨는 정말 재치 있게 이 상황을 넘기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부부간의 관계가 아주 좋은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사진을 10년 결혼하고 10년 지나서 웨딩 사진을 다시 찍었는데 그 사진 한번 보시면 신기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리마인드 웨딩 그런 건가 그렇습니다. 봐요. 리마인드 네. 웨딩인데 보통은 이제 뭐 한 50, 60 넘어가서 하는데 저 손에 든 걸 한번 보실래요? 네. 그 부인 되시는 뭐예요? 분이 손에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뭐 뿔이에요? 대파입니다. 보통 이제 꽃보다 부케를 들어야 되잖아요. 대파를 들고. 야. 그래서 유세윤 씨가 뭐냐면 대파 들고도 활짝 웃으셔서 고마워요. 누나. 왜냐면 연상이에요. 아, 그래요? 부인 되시는 분이. 아니 여보라고 썼고요. 그래서 결혼 10주년 만에 부케 대신 대파 들고 사진 촬영한 것도 두 분의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 네. 가정이 그냥 웃음으로 넘쳐나는 것 같아요. 아이하고도 아주 잘 뮤직비디오도 찍고요. 재밌게 잘 노는 장면이 SNS에 자꾸 올라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 가족 간의 어떤 신뢰, 믿음 이게 상당히 깊은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분들을 뼈그맨이라 하잖아. 뼛속까지 개그 유전자가 있잖아, 이분들이. 그런데 유세윤 씨는 뭐 노래도 진심이지만 허준 변호사님 어떤 활동이든 진짜 진심을 다하는 것 같아요. 네, 장난스러워 보이지만 진짜로 진중하게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은데 유세윤 씨 2004년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서 유행어 진짜 많이 남겼어요. 그렇죠. 내 밑으로 다 뭐 그런 얘기들, 또 장난하냐 장난해 뭐 이런 얘기들 남겼었는데 그러면은 개그만 하고 노래는 장난으로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노래 직접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다 하신다고 하는데요. 자기 관리도 잘하시면서 그걸 또 개그로 연결시키는 측면도 있는 게요. 서핑을 또 웨이크보드 이런 거 운동도 잘하시는데 그래요? 그걸 잘하다 보니까 또 무슨 영상을 올렸냐면요. 집에서 쫓겨났다 바로 저번 나오는 영상인데요. 어머. 저렇게 지금 물 위에서 집에서 쫓겨났다 하루를 저렇게 서핑보드 위에서 이야. 보낸다 하면서 일어나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대박 누워놨다 사건입니다. 일어났다 세수하기도 하고 양치하기도 하고 이런 영상들 우와. 지금 나오거든요. 저게 물이라고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인데 저게 진짜 코어 근육이 튼튼해야 할 수 있는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와. 굉장히 화제가 돼서 우리 또 개그맨들이 사랑하는 뉴스파이터에서도 내 집처럼 편안하게 저렇게 서핑 타는 유세윤 씨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걸 또 유세윤 씨 놓치지 않고요. 직접 보고 내가 서핑 타는 거로 뉴스에서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유세윤 씨!
카라 파워! 네. 보고 계시다면 뉴스파이트 꼭 한번 나와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노래하는 개그맨 누굴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내 전부야 내 모든 걸 다 바치겠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건 그녀를 사랑하게 된 일 그거야 가진 것 하나 없는 다른 사람이니까 돌아갈 자신 없네요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했으면 해 안진용 기자님, 조세호 씨가 좀 진지하게 노래하는 거 조금 어색하고 하면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네. 너무 진지하게 노래를 불러서 그게 더 웃음이 나서 좀 미안하긴 한데 네. 저 둘 진짜 웃기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요. 정말 진지하게 웃음기 그래요? 쏙 빼고 발라드 듀오로 활동하고 있는 정말 죄송해요, 진짜. 조남지대입니다. 네. 조남지대. 남창희 씨와 조세호 씨가 결성을 했는데 네. 단단한 미성을 가진 남창희 씨가 메인 보컬을 맡고 있고요. 네. 매력적인 탁성의 조세호 씨가 서브 보컬을 맡았습니다. 오. 2019년 발라드곡 거기 지금 어디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어머. 왜 조남지대냐 네.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앞서 듀오 하면은 녹색지대를 많이 떠오르실 맞아요. 겁니다. 사랑을 할 거야를 불렀던. 네. 근데 두 사람이 노래방에 가면은 항상 이제 플라이 투 더 스카이나 바이브 같은 듀엣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기회가 되면은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조세호의 조, 남창희의 남을 따서 녹색지대 같은 노래를 부르겠다. 그래서 조남지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네, 이름 붙인 거는 뭐 상당히 단순 작업이야.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노래가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만 오해했습니다만 정말 노래의 진심인 것 같아요, 두 분이.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세호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 정말 잘 부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음악으로 장난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아마 노래 부를 때는 진심으로 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조세호 씨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의 노래에서 평가를 좀 물어봤대요. 다른 분한테. 네. 가장 이제 가까이서 뭐 같은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유재석 씨한테 물어봤나 봐요. 어허. 유재석 씨 반응이 뭐라고 했냐면 발음을 많이 지적을 해줬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 제가 유재석 씨가 한 말이면 제가 그래요, 네네. 엉망진창이다. 어허. 그렇게 지적을 했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 이게 물론 유재석 씨는 좀 약간 가까운 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가수 이승철 씨가 또 만나서 한번 평가를 해줬는데 야. 뭐라고 그랬냐면 이승철 씨는 네. 노래는 기억으로 하는 거지 기술로 하는 게 아니다. 야. 그리고 조세호는 가수 후배다. 어머!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건 칭찬이네요. 칭찬이죠. 가수 후배라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맞습니다. 무슨 인생 후배 정도가 아니라. 예.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이게 궁금해요, 갑자기. 앞서 유세윤 씨도 그렇고 지금 조세호 씨도 그렇고 노래만큼은 열정을 다하고 특히 이 개그맨들이 노래하는 게 방송에서 특히나 화제가 되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첫 번째 의외성에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탤런트가 굉장히 아름다운 연기를 하는 탤런트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탤런트는 어차피 연기도 굉장히 완벽해야 됩니다. 또 완벽한 사람이 완벽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개그맨들의 코드의 상당 부분은 실수와 허술함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의외성을 낳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그맨들이나 코미디언 분들이 굉장히 기획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제를 낳을 수 있고 세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양한 채널에 가고 계십니다. 그럼 일단 시작하게 되면 그 다양한 채널에서 자기도 모르게 홍보가 되고요. 그러겠네요. 또 본인들의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상당히 많은 홍보 수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도 그냥 조용하고 보통 우리 가수분들보다는 홍보의 수단에 있어서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노래를 장난스럽게 부르지 않고 진심을 다해 부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조세호 씨가요, 뭐 노래에 대해 가수로서는 아직은 겸손한 모습이지만 이곳에서는 인기가 정말 뜨겁다는데 어딥니까, 허준 변호사님? 중국 대륙이 사랑한 남자예요. 아, 조세호 그래요? 씨가요. 중국 대륙의 아들이다.
중국의 지드래곤이다 이렇게 어머. 불릴 정도라고 하는데 조세호 씨가 출연한 예능과 또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 현지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조세호 씨 인지도도 덩달아 올라갔고요. 중국 출연료가 한국에 무려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 활동명이요 차오슈하오거든요. 어허. 그런데 얼마나 인기가 좋으냐면요. 네. 면세점 직원들이 조세호 씨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차오슈하오? 그러더니 이걸 물건을 툭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어머. 너무 반가워하면서 어허. 그야말로 대스타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조세호 씨 하면은요. 제가 언젠가 예능에서 봤더니 뭐 명품을 되게 사랑하고 그런 남성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명품으로 치장한 거예요? 평소에도 그러면? 실제로 명품 옷을 많이 입습니다. 네. 그래서 한간에는 조세호 재벌설이 있어요. 아하, 그리고 맞아 들은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연봉이 30억이 넘는다. 대박 사건!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세호 씨는 생각을 했대요. 아, 내가 일을 열심히 안 할까봐 일부러 아버지가 나에게 재산을 숨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너무 궁금한 나머지 결국은 아버지에게 연봉을 직접 여쭤봤습니다. 아하. 그랬더니요. 아버지가 그래 이제는 우리 집 재정 상황을 다 알려줄게라고 야. 했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데 조세호 씨는 이 아이고. 상황을 정말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게 네. 그때 아버지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 기사를 그 루머를 사실로 만들겠다. 그래서 본인이 연봉 30억 원의 사나이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고 야. 그 결과 열심히 웃음도 주면서 또 노래까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야,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조세호 씨. 조세호 씨도 언제 한번 뉴스파이터 꼭 한번 출연해 주세요.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정말 웃기는 가수 누군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긴 높다. 대박 사건입니다. 허준 변호사님, 이거 립싱크 아니죠? 진짜죠? 저 깜짝 놀랐어요. 와, 저는 대박 사건. 무슨 우리들의 쇼텐에 나오는 전문 트로트 가수 보는 줄 알았는데 어허. 김미려 씨가 원래 이렇게 노래를 잘한다고 예전부터 소문이 나 있었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런데 내친 김에 이번에는 가수로 변신했는데요. 네. 그냥 가수도 아니고 록 가수로 변신을 했다고 어머. 합니다. 네. 어떤 록 가수로 변신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바로 박완규 씨를 오마주한 박규라는 예명의 부캐. 저렇게 외모도 굉장히 박완규 어머, 씨 진짜 비슷해요. 비슷하잖아요. 저렇게 변신을 했다고 하는데 또 노래도 론리 나이스를 오마주한 홀리나라는 곡을 지금 곡을 가지고 가수 활동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네. 이 곡이 김신영 씨가 또 프로듀싱을 해준 어머. 곡인데 서로 굉장히 만족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왜 하고 많은 가수 중에 박완규 씨인가 이거를 왜 오마주를 했냐 물어봤더니 김미려 씨 하는 말이 일단 성대가 잘 맞고 자기가 봐도 비주얼이 비슷해서 박완규 씨를 오마주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원래부터 록을 사랑하는 소녀였대요. 노래방 가서 박완규 씨 노래도 많이 불렀다고 하고 학창 시절에도 이 밴드에서 락 가수 활동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락에 정말 조예가 야. 깊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자, 락 장르에 도전하는 김미려 씨. 아니, 가수 박규 씨의 노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 그냥 한번 노래나 불러볼까 수준이 아니 진짜 진심을 담아 부르는 건데
이 노래에 뭔가 특별한 또 사연도 있다면서요, 최지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저 노래를 제작하는 제작비를 사비로 냈대요. 어허. 본인 사비로 냈는데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본인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열심히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또 돈 벌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40 정도 넘어갔으면 내가 나를 위해서 명품백 정도 하나는 선물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근데 자기는 명품백 대신 박규를 얻었다. 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그 명품백 살 돈을 모아서 제작비를 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가수 활동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울림이 있잖아요, 사실은. 아하.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요. 김미려 씨 남편이 누군지는 아시죠? 정성윤 씨거든요. 네. 정성윤 씨가 올해 김미려 씨 생일날 진짜 명품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아하. 제가 또 최지문 교수님 말씀 듣고 김미려 씨 남편분 몰라서 죄송해요. 다 아시나 봐요. 네. 어쨌든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 김미려 씨가 이렇게 뭔지 진심이 앞서 얘기 중에 육아에도 뭔가 많이 지친가 봐요. 세상에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둘째가 처음에 이제 좀 약하게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 한 2달 반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동안도 되게 뭐라 그랬어. 엄마는 되게 죄인이 된 느낌이거든요. 내가 혹시나 임신했을 때 뭐 놓쳤던 게 있을까라는 이런 죄책감이 많이 들어서.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뭔가 아이한테 영향이 가는 건 엄마니까. 세상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최명근 원장님, 아이가 아프면 이 땅에 엄마들 다 그렇습니다만 진짜 엄마가 다 죄인이 된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몸이 아파도 그렇고요. 또 거의 뭐 10대가 된 성인이 된 자녀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조현병에 걸리더라도 부모님들은 다 또 자기 탓이라고 하십니다. 아이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통계를 보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잘못 키우거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아니었으면은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머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탓하지 마시고 위대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맞아요. 정말 위대합니다. 그런데 사실 육아는 이수영 교수님, 네. 이수영 교수님도 육아 그 터널을 지나오셨겠지만 육아는 현실이잖아요, 현실. 현실인데다가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사실 육아가 무지하게 힘들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건 네. 이분이 보니까 저는 이 딸에 대해서는 뭐 모아라는 딸이 있는데 너무 네. 예뻐가지고 뭐 굉장히 많이 유명해진 SNS 상에서 그런 존재인데 오. 아들이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컨디션으로 태어났더라고요. 얘가 이제 선천적으로 콜라겐이 이제 그 부족한 콜라겐 결핍이어가지고 지금 뭐 여러 번 생명이 위독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현재는 고도 근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현재는 지금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뭐 다양한 종류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크면서 개성이 아주 뚜렷해져가지고 엄마가 뭐 입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보통 그냥 그대로 받아 입는데 이 두 아이는 이제 엄마가 입으라고 준 옷들을 다 거부하고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뭐 작은 애는 스파이더맨에 아주 심취해 있는 아이고.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알려지고 귀엽네요. 있고요. 큰 아이의 경우에도 아주 개성 있게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저 보세요, 스파이더맨 빠져가지고 아들 보세요, 온몸에 거미줄을. 거미줄을. 아이고 귀여워요, 세상에. 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안진용 기자님, 김미려 씨, 특히 부캐 가수 박규 씨의 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것 같아요. 네, 한 살 연하인 배우 정상윤 씨와 결혼해서 남다른 금실을 자랑하거든요. 이런 김미려 씨의 또 다른 꿈은요, 다름 아닌 셋째라고 합니다. 와. 그런데 육아를 아무래도 남편이 지금 도맡고 있어서 남편이 조금만 기다려달라,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현재는 각방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요, 요즘은 진짜 육아도 육아지만 정말 아이를 낳는 분들은요, 진짜 나라에서 훈장을 줘야 될까 애국자십니다, 정말로. 정말 그 계획도 잘 이어가 보시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